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많은 분들이 이 1,200달러의 현금 지급을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번에 받으신 이 경기 부양 체크를 뭘 하셨습니까? 그 체크를 쓰셨는지 아니면은 나중을 위해서 디파짓을 해놓고 이 저축을 하셨는지, 이 지난 경기 부양 체크 소비에 관해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네, 지난번 1,200달러 과연 어떻게 썼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받은 체크로 만약 빚을 갚았거나 아하. 아니면 은행에 그대로 디파짓을 해놨다면 네. 거의 모든 다른 미국인들과 같은 액션을 취한 것입니다. 네, 네. 이번에 전미경제연구소가 관련 조사를 새로 실시해 발표했습니다. 네. 이건 소비자 마케팅 조사기관 닐슨 홈스캔이 1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건데요. 조사 결과 이 경기부양 체크를 거의 대부분을 지출한 주민은 단 15%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써버린 사람이. 네, 10명 중 1명꼴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33%는 저축했다고 답했고요. 3분의 1이. 네. 그리고 과반인 52%는 이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100% 체크를 다 썼다, 뭐 100% 다 세이브했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일부는 쓰고 일부는 저축하고 그런 주민들이 사실 많을 텐데요. 네. 그래서 그 비율도 알아봤습니다. 받은 체크 중 얼마나 쓰고 얼마나 저축했고 또 얼마나 빚을 갚았는지. 그랬더니 받은 체크의 전체 평균 40%는 지출을 했고 30%는 저축했고 그리고 나머지 30%는 빚을 갚는데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00불 받았다 하면 480달러 정도 소비한 거고 360달러는 빚 갚고 또 나머지 360달러는 저축한 것입니다. 뭐 아주 이상적으로 이 1,200달러를 쪼개 쓰긴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런데 이 체크를 쓰신 분들은 어디에다 보통 썼는지 혹시 나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먹는 데 가장 먹는 데? 많이 썼더라고요. 아. 식료품 사는 데 쓴 비중이 컸고요. 그다음에 뭐 뷰티 관련, 그러니까 뭐 화장품 같은 거, 네. 그다음에 소모품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가의 물건보다는 좀 더 작은 것들 사는데 체크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조사에서는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도 있었어요. 네. 이 체크를 받는 게 이제 일자리 찾는데 좀 도움이 됐는지 그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네. 이에 3분의 2 실업자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어허. 대답했고요. 어허. 20%는 그 체크 받고 나서 오히려 일자리를 좀 더 열심히 찾게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는 이전에 나왔던 조사 결과는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지난 4월에 그때는 어허. 유고부가 조사를 벌였는데요. 네네. 그때는 이제 체크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네. 대부분 주민들이. 그래서 체크를 받으면 뭘 하겠냐 그 계획을 물어봤었거든요. 네. 이에 35%는 B를 페이하겠다라고 했고요. 18%는 긴급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뭐 펀드에 저축할 것이라 했고요. 또 다른 16%는 이제 그때 필수품 사는데 쓰겠다고 했습니다. 네. 8%만이 빚을 갚는데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뒤, 그러니까 5월에 이때는 상당수가 체크를 받았을 때인데요. 네. 같은 조사가 실시됐는데 답은 4월과 비슷했습니다. 30%는 빌 페이하겠다고 했고 페이했다고 했고 어허. 14% 저축했다 했고요. 아하. 근데 이번에 전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조사 결과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빚 갚았다는 게 52%로 너무나 많았고요. 네. 저축 33%, 지출 15%. 그러니까 빚 갚는 비중이 확실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빚을 갚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저축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경기 부양 체크를 안 쓰고 빚 갚는 데 쓰고 이 저축을 한다면은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거 아닙니까? 정부는 이런 체크를 발행해서 좀 과연히 많이 소비를 해서 경제 효과가 좀 올라가 주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소비 진작을 위해서 이 부양 그렇죠, 체크를 그렇죠. 발행하는 거죠. 근데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조지타운 대학의 어허. 로란 윌리엄스 재정학 교수 말을 들어보면요. 우선 팬데믹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이 돈
쓰는 걸 꺼려하는 건 맞다고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히나 이 체크 써서 그 경기를 활성화하는 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체크가 나왔던 그 봄 아하. 거의 대부분이 격리 조치됐었잖아요. 아하. 그래서 뭐 나가서 쇼핑하는 게 아하, 사실상 거의 아하. 불가능했고요. 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도 즐길 수 없었고요. 그래서 경기 부양 체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원래 장 보던 것처럼 이렇게 필수적인 활동에 돈 쓰는 게 급급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네. 반면에 저축할 수 있는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보다 안전하게 나가서 지출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아하. 즉 현재는 세이빙 어카운트에 이 어허. 경기 부양 체크가 들어있긴 해도 어허. 언젠가는 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결국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팬데믹 공포 사라지고 나서 미국인들이 밖에 나가는 게 좀 더 지금보다는 자유로워지고 안전하다 느낄 때 분명히 그렇게 나가서 쇼핑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경기 부양 체크 본 목적이 즉각적인 경기 부양에 그렇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그렇게 빨리 경제 지원안을 시행하기라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사실 실업수당 같은 그런 도움을 늘리는 게 오히려 경제가 계속 좀 잘 돌아갈 수 있게 할 가능성 더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네. 그래도 뭐 나중이라도 어느 정도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이 조금 좀 이렇게 좀 저 위험도가 낮아지면 나가서 그때 가서 왕창 쓰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올해 경제 상황을 다른 경제 위기 때 좀 비교를 해보십시다. 이전 위기야 뭐 차이가 좀 있었나요? 네, 먼저 비슷한 부분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네. 이전에 경기가 하강할 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 전해드린 그 자료가 그렇게 놀랍진 않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는 2001년과 2008년 불경기 당시 그때 이 경기 부양 체크를 나눠준 이후 나타났던 소비자 패턴, 소비 패턴과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잘 안 쓰는 거. 2008년도 보면요. 성인 한 명당 그때 세금 리베이트를 $600 줬던데 맞아요. 대부분 기억나요. 주민들 그걸 저축하거나 빚 갚는 데 역시 썼습니다. 아하. 단 5명 가운데 1명꼴만이 엑스트라로 생긴 돈을 지출했던 것으로 조사됐고요. 네. 그다음 2001년 그때 $300 줬을 때도요. 전체 22% 10명 중 한 2명꼴만이 그 소비를 늘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도 소비보다는 빚 갚거나 저축하는 시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 부양 체크 뭐 식자재 같은 게 아니라 뭐 오래 쓸 수 있는 물건 사는 데 지출하는 건 역시 꺼렸던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보면은 아무래도 앞으로 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뭔가 좀 확실성이 없고 좀 불확실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좀 돈을 자꾸 세이브하고 빚을 갚고 이런 쪽으로 쓰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하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안 그렇죠. 쓰고 놔두는 거죠. 네네. 연구진들은 다만 이번 팬데믹 기간은 조금 특이하게 지출이 줄어든 또 하나의 요인을 지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팬데믹으로 여행 같은 게 어려워진 겁니다. 그렇죠. 여행 계획 세웠다가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그래서 여행할 때는 사실 돈을 꽤 많이 지출하게 되는 편인데 그런 게 줄어들었고요. 결국 체크 받은 주민들 이 소비할 돈이 생겼음에도 당장 지출하기보단 상당 금액을 저축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웰스파고 은행의 소비자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 뱅킹을 담당하는 메리 맥 CEO는 소비자들이 대체로 이 경기 부양 체크 등 자산에 신중하고 또 책임 있게 행동한다고 그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 외에 또 뭐 이렇게 더 눈에 띄는 차이가 하나 또 있다면서요. 네, 지난 불경기 때는 이 경기 부양 체크를 불경기가 끝난 후에는 어느 정도 적당히 지출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상황이 지금 현재 계속 진행 계속되고 중이잖아요.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생각보다는 장기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불확실성에 대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개인 저축률이 지난번이나 이번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와 지금 그 저축률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경기 다운돼서 그렇게 체크나 아니면 리베이트 받을 때 개인 저축률이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2001년이나 2008년을 보면 네. 이번 봄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봄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미 경제 분석국에 따르면 지난 4월의 개인 저축률은 33.5%로 뛰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면 거의 7에서 8%를 오가는데요. 네. 그때 비교해서 많이 뛰었고요. 그리고 후에 6월에 보면 19%입니다. 그래서 4월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당국이 관련 자료 수집하기 시작한 게 1959년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저축하는 미국인들이 4월에 가장 많이 올랐다가 지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 미국에서 살아보면 미국 분들이 이렇게 저축이라는 건 잘 하질 않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우리 한인 분들은 이제 자라날 때부터 한국에서 저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교육을 많이 받고 자랐으니까 그런 대로 세이프 디파짓 이시라든지 뭐 세이빙 어카운트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인 중에서 저는 세이빙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분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아마 이번에 받은 체크들은 다 세이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마 자기 그냥 체킹 어카운트에 집어넣어서 지금은 이렇게 모아놨다가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내가 쓰리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은 이제 세이빙에다 집어넣어놓고는 꽁꽁꽁꽁 이제 이렇게 이 뭐랄까 이렇게 쌓아두는 그러한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미국 분과 한국 분들의 그러한 이 세이빙의 차이는 아마 그런 데서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우리 저 박형균 기자는 돈을 어떻게 하셨어요? 좀 세이브 해놨어요? 아니 저는 사실 1,200불 다 썼거든요. 다 썼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조사 결과를 보고 거의 대부분이 저축했거나 빚 갚았다고 해서 좀 놀랐습니다. 이번에 받으시면은 그럼 네, 세이브 좀 이번에는 하십시오. 네, 조금 저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형균 기자였습니다.